야, 이번에 너 심장내과 필기했냐? 아니 당연하지. 하나도 안 했어? 나 원래 진승이 거 보잖아. 나 요새 내 거랑 진승이 글씨 구분 못해. 나도. 근데 진승이 이번에 필기 준대, 이번에도? 아 주겠지 진승인데. 진짜 이제 구분을 못 한다니까. 내가. 등록금 진승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해봤는데 여유가 없어. 아, 여유가 없어. 당연히 그렇지. 치킨 한 판 사줘. 그래.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아, 지금 왔어? 야, 잘 왔다, 야. 씨, 우리 뭐 공부할 수가 없어, 지금. 아 나도 공부할 수가 없어. 왜? 너도 필기 안 했어? 썸녀랑 잘. 에버랜드? 이번에도 안 됐어? 야, 너랑 나랑 같은 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난 한 명밖에 없지. 창윤이 형이랑 다르잖아. 하긴, 그렇지. 아, 소개팅 해줄게. 야, 이번에 밀팅하자. 너도 진실이랑 헤어진다며. 아, 진실 요새 나 너무 힘들게 해. 내가 보기에 걔도 딴 썸남이 있는 거야. 아, 지금. 썸남이 있어? 김선우까지 다대사해. 아, 그래, 선우 형까지 불러서 4대 4자. 나 지난번에 그 미팅에서 나한테 혜리 있잖아. 아, 혜리? 연락 끊겼어. 걔네 그럴 것 같더라. 걔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난 왠지 안 된다고. 뭔가 10년 뒤에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미국 갔는데 뭐. 야, 걔 미국 갔어. 미국 갔어. 뭐야? 아, 너무 우리 나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요새 막내 동생이야? 나이가 많이 나. 조카야? 동생아. 동생아. 안녕. 여기서 뭐하니? 아,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공부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의대 그 시절에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짧은 인트로. 그거를 대본을 짜왔어. 그 타고난 유튜버. 이제 교수님 되셔가지고 하여튼. 더 열의가 있으시네. 이번에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한 이유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TVN의 기대주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 드라마 티저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어떤 점들을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청 전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티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5명이 제일 친한 친구들. 네, 동기예요. 여차저차해서 친해졌어요. 저희가 보니까요, 확실히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정말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첫 번째,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걸 이해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의대 커리큘럼의 좀 특징, 왜 동기들끼리 이렇게까지 친한지. 그렇죠. 이 동기라는 게 뭔지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리큘럼이 좀 어때,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죠. 약간 고등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과 때는 그래도 수강 신청도 나름대로 하고 하지만 본과 4년이거든요. 본과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의실을 저희는 거의 그러니까 실습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강의실에 계속 있고 교수님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의대가 뭐 중간에 휴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거나 군대를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거의 때문에 없죠.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학번이 졸업도 거의 같이 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도 병원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은 뭐 의대만 6년에다가 이후에 하면 한 10년 넘게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지지고 볶으면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로라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탁과는 뭐 되게 다양한 진로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러다 보면은 되게 바빠지고 서로 뭐 못 반다할 경우도 많지만, 의대 졸업하신 분들은 의사, 그리고 보통 또 모교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있으니까요. 하는 경우가 네. 또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동기 사이에서 결혼하는 분들도 생기고. 꽤 많죠. 진짜 2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정말 30대 중반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니까 계속 이게 같이. 할 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상황에 그쵸. 대해서 뭐 잘 내가 이해하고. 뭐 거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거의 진짜로 동고동락 했으니까. 맞아요. 두 번째 시청 포인트는요, 병원이나 공간에 대해서 의대생들, 의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환자분들은 병원 그러면은 가기 싫은 곳, 아파야 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뭔가 낯설고 거리가 먼 곳이죠. 거리가 먼 곳, 왠지 무서운 곳,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의대생들한테 병원, 의사한테 병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제 인생이 거기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때부터 계속 내 선배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하니까 병원이 뭐 이렇게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내 생활 공간 중에 하나가 되죠. 되게 안에가 너무 익숙하고.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 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선 정말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돌아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의사가 돼서 레지던트가 돼서 일하다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송로병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 좀 그렇게 저는 병원이 이야기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은
환자분들 이야기요. 네. 다양한 얘기를 병원에서 듣죠, 사실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있으면서 우창현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뭐 저희도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뭐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뭔가 환자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떠들고 밤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쁨도 느끼고 또 그리고 사실 병원이 거의 집이잖아요. 레지던트라는 의미 자체가 병원에서 산다는 뜻이니까. 당직실 같은 경우도 네. 있고. 저는 레지던트 때 저희 지금 아내 진실이가 제가 너무 바빠서 병원 밖을 못 나가니까 병원으로 이렇게 면회 오듯이 와서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요. 실제로 거기 집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드라마들과는 다르게 그 병원이라는 곳에 깊게 배어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이 티저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이라는 곳도 뭐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 과연 의사들이 이 공간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사실 뭐 저도 티저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에피소드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세 번째 시청 포인트는요, 좀 평범한 의사들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저희 닥터 프렌즈를 이제 보시는 이제 헬프님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의대생, 의사 그러면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맞아요.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꿈보다는 그저 내 환자 좋아지기를 바라고, 하얀 거탑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권력력. 이런 거대한 이런 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진짜 네. 본 적은 없죠, 한 번도. TV에서 나오는 꼭 천재 의사들. 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환자를 백강력?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없어요. 살리겠다 막 이렇게 막 욕심 있고 실력 막 이런 거 대부분 정말 평범하게 정말 열심히 그냥 내 앞에 환자, 그리고 오늘의 배고픔, 오늘의 졸림 이런 거에 치이면서 사실 뭐 또 하루 버텼다.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죠. 레지던트 때는 그쵸. 진짜. 이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런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이어지는 곳이 또 사실 병원이고 젊은 의사의 삶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런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뭐 되게 대단하세요 하는데 대부분 그냥 내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끝을 내다보거나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평범한 그냥 그날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티저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의사들이 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지 알아요? 의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저는 내과 의사로 지금 꽤 몇 년 일을 했잖아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비인후과는 외과 계열이다 보니까 수술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술방 중간에 수술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 나가서 이제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뭐 환자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동의서를 받잖아요, 수술은.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안 생기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이 부작용은 환자분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진짜 우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았나. 맞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최선을 내가 다 했고 결과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안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한테 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분한테는 명의 소리를 들어요. 분에 넘치게 막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됐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또 사람마다 같은 증상이고 같은 약을 써도 개인차가 있고 그거를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거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거는 앞서 말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라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는 일단은 맡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환자나 보호자한테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고 스스로한테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티저에 나오는 그런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같은 뉘앙스의 말을 점점 하는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까지 멋있게 말은 못. 네, 이렇게까지 멋있게는 뭐 자신이 없는데 해본 적도 없고 해보고 싶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기존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거보다는 뭐 이건 뭐 나밖에 못한다. 뭐 저만 믿으세요. 비켜. 맞아. 비켜. 나가. 비켜도 많이 나와. 비켜도 많이 나와. 손 씻고 들어올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내가 갈 때까지만 살려놔. 네, 내가 가면 된다. 근데 네.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느낌.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약간 물론 99학번 선배님들이지만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서 저희도 약간 저희가 이제 03, 04 2레벨이어가지고 그냥 공사 레벨이지 뭐 공사죠. 공사 공사예요. 왜 자꾸 재수하고 숨기려고 그래요? 저희가 04학번 레벨이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치 우리가 의대생이었던 그리고 내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던 그때 그 느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시고 좀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리뷰할 가지-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99학번은 그래도 04학번 저희랑은 또 친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과생 때 99학번들이 그래도 아, 학생이었네. 예, 아직. 예, 그러고 맞아. 동아리에선 그래도 본사 때 또 약간 한가해지니까 그쯤에 또 동아리 많이 오셔요. 뭐 합숙이나 이런데 그래서 99학번까지는 지금 좀 친근함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또 99학번이고 지금 대학병원의 99학번이면 어떤 위치죠? 대학 교수님이죠. 대부분 교수님. 빠른 분들은 부교수 다 네, 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의 5분은 지금 교수님들 각과의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교수님들이죠. 정말 액티브하게 네. 하실 그 의대 또 동기들이 또 이렇게 같이 대학병원에 또 서로 다른 과에 또 있으면 같은 과에 있으면 좀 경쟁이 되겠지만 또 다른 과에 이렇게 좀 교수로 남아 있으면 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서로 물어보기도 좋고 협진하기 너무 좋죠. 네. 또 서로 힘이 되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또 교수가 되려고 그 힘든 과정을 이 5명이 같이 견디면서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 중에 같은 학번 분들이 서로 다른 과에 있는 경우는 또 많이 친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과 내에서 겪는 일도 사실 그런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신경 쓰기 싫어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시는 이제 그런 학번들일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리뷰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때는 깝시다. 그때는 내가 조금 다른 눈으로 볼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진단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 좀 해봐. 알면은 더 좋을 것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아니 근데 너무 매력적인 배우들이어가지고 근데 다섯 사실 분 다 너무 잘 될 것 같아. 제가 꼭 리뷰하고 싶습니다. 신원욱 PD님? 사랑합니다. 뭐 저희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재밌게 보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팬심으로 한번 찍어보니까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봐 안녕. 분량을 좀 나눴거든? 그래서 하나 끊어가도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